10분의 기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공부를 했던 오늘 주제를 임팩트 있게 키워드가 되는 알짜 주제만 아주 짧게 굵직하게 정리해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셨던 권리변동 1장 그리고 2장 법률의 이 파트의 키워드를 임팩트 있게 끝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의 권리변동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권리변동이라는 뜻은 권리가 취득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것을 권리변동이라고 축약을 하고, 그 권리변동은 3축이 있다. 권리가 취득되는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가 취득되는 것은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두 개로 쪼개지는데, 원시 취득은 이렇게 암기법을 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시효 취득에 해당되는 시, 그 다음 건물 신축,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 취득, 그 다음에 가공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가공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 그 다음 매장물을 발견했을 때도 원시 취득, 발견자가 매장물을 최초로 취득합니다. 그리고 유실물은 뭐 했을 때? 습득했을 때 습득자가 원시 취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무주물은 선점자가 원시 취득을 하게 되죠. 이 6가지를 암기법으로 정리합니다. 시효 취득의 시, 건물 신축의 신, 가공의 가, 매장물 발견의 발, 유실물 습득의 유,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의 무. 이렇게 해서 원시 취득은 딱 6개로 끝내게 합니다. 시신 가발 유무를 확인해라. 시신 가발 유무를. 다음 승계 취득은 2개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 이를 이전적 승계. 그 다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설정적 승계, 2개로 갈라지는데, 매매로요, 매매나 아니면 상속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는 몽땅 이전적 승계에 해당된다. 여기에 별표할 부분은 매매나 상속으로 소유권을 가져온 것은 모두 이전적 승계다. 승계 취득 중에서 상속은, 그래서 상속으로 내가 빌라 소유권을 가져온 것은 승계 취득 중에서 무슨 승계입니다? 이전적 승계에 해당됩니다. 상속은 별표.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다 설정적 승계에 해당됩니다. 이건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죠. 그래서 승계 취득은 2타입.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 다음 권리가 바뀌는 것을 변경이라고. 여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은 주체 변경. 언제? 매매로. 빌라를 매매하면 집주인이 바뀌죠. 이를 우리는 이전적 승계로 대신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전적 승계나 주체 변경은 결국 같은 말이다. 매매로 주인이 바뀐 것이나 소유권이 이전한 이전적 승계나 결국은 똑같다. 다음 내용의 변경. 여기가 중요한데요. 본래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는 뭐가 바뀐 거냐? 채무 내용이요. 내용이 변경된 것이라서 내용의 변경이라고 불러준다. 그 다음 3번째 주제는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없어지게 되면 2번 저당권이 순위를 승진하죠. 이는 내용이 아니라 뭐가 작용이 변경한 거다. 그래서 권리 변경에는 3타입으로 나눠지겠다.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이 중에서 내용의 변경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빌라를 매매하면 소유권이, 전주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상실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생기니까 이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상대적 소멸에 해당되겠다. 그런데 권리의 득, 실, 변경을, 권리 변동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권리에 취득되는 거, 그 다음 권리가 상실되는 거, 권리가 변하는 거. 1장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2장.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죠. 그 원인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법률 사실에는 크게 용태와 뭐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차이는, 용태는 사람의 뭐가 정신작용이 관여를 한 것을 용태, 사건은 내 정신과 무관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이 2개로 나눠지는데,
이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 다시 적법행위, 위법행위로 나눠지고, 마지막에 용태는 의사표시인 것과 준법률행위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특별히 시험에 나오는 거는 준법률행위가 타깃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사표시는 내가 아파트 청약을 했다, 취소를 했다, 추인을 했다, 이게 다 내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준법률행위는 내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대로? 법대로죠. 법대로 효과가 생겨서 준법률행위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 준법률행위는 크게 두 개로 쪼개지는데, 여기가 두 축이죠. 여기가 중요한 부분. 표현행위인 것과 사실행위인 것 두 개로 나눠진다. 내가 최고장을 보내는 거는 의사의 통지고, 승낙이 연착되었다고 통지해 주는 거는 관념의 통지, 두 개를 분류를 하는데, 둘 다 뭐에 들어갑니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에 포함된다는 거 여기 중요합니다. 최고장을 보낸 것도 준법률행위, 연착되었다라고 통지해 주는 것도 준법률행위, 대리권 수여했다고 통지하는 것도 준법률행위.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최고장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연착했다는 통지는 다 뭐에 들어갑니다? 준법률행위. 그 다음 사실행위에 들어가는 거, 가공을 한다든가 유실물을 습득한다든가, 그 다음 무주물을 선점하는 거는 사실행위만 있죠. 어떤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준법률행위의 투타입, 두 개 산맥, 하나는 표현행위, 두 번째는 사실행위. 여기를 암기하실 것. 이거는 단순 암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셔서 우리는 이제 법률행위라는 주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법률행위를 우리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쓰고 읽을 때는 계약이라고 읽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좁게는 법률행위, 넓게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 나 너를 계약을 넓게 읽을 거야. 넓게 읽을 때는 뭐라고요? 법률 요건. 좁게 읽으면 법률행위. 같은 맥락이다. 그럼 그 법률행위는 매매 계약도 법률행위고, 교환 계약도, 전세 계약도, 저당 설정도 다 뭐다? 이거를 법률행위라고 통칭한다. 굉장히 광의적 개념이 바로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 두 번째,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바로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인데, 이걸 유효 요건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어떤 계약이 유효하려면 적법해야죠. 적법해야 유효가 되죠. 근데 그 적법성 말고 유효가 되기 위한 특별 요건이 있는데, 이거 암기하실 것. 특별히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데, 조건이 걸려 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돼야죠. 기한이 걸려 있다. 그러면 기한이 도래해야죠. 그래야 유효가 될 거예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 허가를 얻어야 유효가 될 거고, 대리행위에서는 특별히 뭐가?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조기 허가 대리라고 암기했습니다.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특별 유효요건의 4개, 조기 허가 대리. 그런데 농취증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요건이 아니라 뭐 할 때 필요한 거? 등기요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효력요건이 아닌 것 그러면 이 농취증만 기억하시면 끝. 다음 법률행위의 종류를 격 8차례. 법률행위를 혼자 하면 무슨 행위? 단독행위. 쌍방이 하면 계약이라고 그러죠. 이때 합의해제는 쌍방이 합의로 이루어지니까 계약이죠. 계약. 합의에 의해서. 그다음 매매 예약도요. 예약이라는 거는 미리 계약을 치는 거거든요. 이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죠. 이때 단독행위는 둘로 쪼개집니다. 상대방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가 공략 포인트. 자,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소포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포기하는 거. 나홀로 하는 거죠. 나홀로 소유권 포기합니다. 그 다음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 재단법인에다 돈을 기부하는 거는 증여예요. 근데 이거는 법인을 뭐 하는 거죠? 새로 설립하는 거죠. 이거는 나홀로 하는 거죠. 나홀로. 그 다음에 유증도요. 유증이나 유언도. 이게 세 가지 암기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소포, 재단, 유증은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럼 시험 문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거 그러면 이거죠. 상대방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공유 지분을요. 지분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효이익 포기도
시효이익의 포기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거는 소포다. 소포하고 재단하고 유증. 이렇게 암기하면 끝. 그 다음 법률행위 종류에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죠. 이걸 구별하는 일입니다.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빌라를 3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6월 1일 날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 약속하는 거를 무슨 행위? 의무부담행위. 내가 빌라를 넘겨줘야 되는 뭐가 의무가 생겼다. 그래서 의무부담행위. 그리고 대가로 돈을 받죠. 돈을 받게 되니까 뭐가 채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매매라는 계약을 쳤다면 이거는 의무를 부담한 것이면서 동시에 채권이 생겨서 이 매매 계약을 의무부담행위 또는 채권행위라고 불러도 좋다. 그 매도인 입장에서 세분을 해보면 매도인은 등기를 이전해줘야 되는 뭐가 의무가 생겼다. 이를 채무라고 한다. 채무. 대가로 돈이죠. 돈에 대해서 뭐가 채권이 생겼다. 뭐 때문에? 매매계약 때문에. 그런데 6월 1일 날 등기를 이전해 가면 이거는 뭐를요? 물권을 뭐 했다? 이전한 거다. 이를 물권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 등기를 넘겨주는 게 물권행위. 그러면 고양이가 있었다면 고양이의 점유를 넘겨줬다면 이것도 물권을 이전한 거죠. 이것도 물권행위다. 고양이를 넘겨준 것. 그래서 채권행위는 약정을 하는 거다. 약속을 하는 거다. 약속. 채권행위의 특징은 약속을 하는 것. 약속.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를 무슨 행위?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 이건 같은 맥락이다. 처분행위는 물권을 이전하는 거다. 이를 물권행위라고 한다. 그럼 채권을요. 내가 받을 돈 3억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양도하면 3억을 양도하면 이때는 채권을 이전한 거죠. 채권을 이전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준물권행위라고 한다. 준물권행위. 오케이. 물권을 이전하면 물권행위. 채권을 넘겨주면 준물권행위. 이 두 가지는 모두 뭐에 들어갑니다? 처분행위의 일종이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넘겨준 것이 빌라라는 물권을 넘겨주면 무슨 행위? 물권행위. 고양이의 점유를 넘겨주면 그것도 물권 이전이죠. 물권행위죠. 그런데 물권이 아니라 뭐를요? 채권을요. 3억의 채권을 넘겨주면 이거는 물권행위와 구별짓기 위해서 우리는 준물권행위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모두 뭐에 들어갑니다? 처분행위에. 여기 발표. 자, 이때 유념할 부분은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이런 예약이나 분양계약은 모두 무슨 행위다? 의무부담행위에 들어가죠. 왜요?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해주기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하는 채권행위는 타인 소유물도 매매 내지 교환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뭘로? 유효로 정리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근데 처분행위는 물권을 이전하면 이게 무슨 행위? 물권행위. 그죠? 채권을 이전하면 무슨 행위? 준물권행위다. 이 둘을 묶어서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그런다. 특징은 처분행위는 뭐를요? 물권이나 채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다? 처분권이 필요하다. 처분권이. 해서 처분권 없는 자가 뭐를 했다면? 처분을 했다면 다 무효로 된다 이거지. 바로 채권행위와 대비되는 점. 채권행위는 매매계약이라는 채권행위는 처분권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타인 소유물도 가능해요. 타인 소유도. 그런데 처분행위는 물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거는 처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로 되는 반면 처분행위는 꼭 뭐가 있어야 됩니다. 처분권이 없이 처분행위를 하면 이건 다 무효로 됩니다. 여기가 대척점. 자,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주제.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그 다음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를 명확히 구별해내는 일.
이어서 법률행위의 목적 부실 차례죠. 법률행위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유효요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이, 그 계약의 내용이 첫 번째 확정성을 갖춰야 된다. 확정성. 이 확정성은 돈 액수를 확정하고 계약의 목적물을 확정해라는 거죠. 정해라 이거죠. 정해라. 언제 정하느냐?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성립할 당시에는 뭐만? 기준만 있으면 된다는 거 기억합니다. 기준만. 그래서 계약 칠 때, 계약할 때 꼭 확정해야 된다. 그거 아니다. 두 번째,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 이때 실현이 불가능한 거를 법학에서는 불능이라고 하고, 그 불능을 두 개로 쪼갰습니다. 하나는 원시적 불능, 두 번째는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언제부터? 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능인 거고, 이거는 계약 체결 후에 불능인 거죠. 원시적 불능일 때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후발적 불능은 불능임에도 불구하고 유효로 됩니다. 이 지점 중요한 차이점. 이때 후발적 불능은 일방에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법리가 전개가 된다는 거. 여기 방점을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권은 적법성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첫째 가능성을 가져야 되고, 확정성, 첫 번째 확정성,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적법성 요건이죠. 적법해야 유효가 되는데 이 법규를 법학에서는 효력규정과 뭘로? 단속규정으로 분절을 합니다. 효력규정을 어기면, 위반을 하면 바로 무효 처리됩니다. 예컨대 초과 중개수수료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지급을 하면 법적으로 무효로 되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을 한 것도 법적으로 무효로 됩니다. 그런데 단속규정은 위반을 해도 유효일 뿐 뭐만요? 단속만 됩니다. 단속만. 형사처벌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규정을 어겼을 때 무효로 되는 게 있고요. 무효가 아니라 뭐로? 유효로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바로 이 단속규정이다. 그럼 거기 속하는 게 전매금지규정,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금지규정, 다 단속규정이다. 그 다음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거래 금지규정도 단속규정에 해당된다는 거죠. 세 가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간, 전매, 직접거래. 세 가지는 무슨 규정? 단속규정에 해당됩니다.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는 것, 무효로 되지 않는 것, 그러면 바로 이거 고르시면 돼요. 중간생략 등기나 전매금지규정이나 직접거래 금지규정 위반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업으로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지 무효로 되는데,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업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회성으로요. 일회성으로 중개를 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봅니다. 왜? 업으로 한 게 아니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가 10분의 기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